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금 시간입니다. 천간의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에 이제 신금이라고 있습니다. 신금. 신금하면은 날카로운 것이 연상이 될 겁니다. 날카롭다. 네, 그래서 신금은 이제 그 어느 지지로 보면은 지지로 보면은 어디 가을, 추분, 네, 이후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지지로 말한다면 이후의 기운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난 그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게 씨와 같다. 그리고 지지의 이제 유금은 열매와 같다. 열매와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성질은 뭐냐면 차갑다예요. 그래서 이제 왜 차가우냐면 가을 추분이 나오면 이제 상강이라고 해요. 상강. 약 9월 27일 이제 상강이라고 보는데 이때 이제 서리가 내리죠. 서리가 내려서 찬 기운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온도로 보면 차갑다 이거죠. 차갑다. 온도로 말할 때 그렇다. 그래서 가을 기운, 그래서 숙살직이라고도 많이 하죠. 명리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숙살직의 기운을 가진 것을 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어떤 작용, 물건화시킨다 그러면 물건적으로 본다. 물건적 기운으로 읽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칼이라고도 읽을 수 있죠. 칼과 같다. 그리고 신금은 뭐냐면 안테나와 같다.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은 정신과 어떤 정신세계를 끌어오는 물질로 봐요. 정신세계를 끌어들이는 종교적 성향의 그 안테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적인 기운하고 정신세계적 기운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예요. 경금보다는 작죠? 작다. 무엇이 칼이라면 이제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가을 기운인데 가을에 추분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지로 치면 이제 6월쯤 되는 거예요. 6월에 보면 추분이라는 경계선이 있죠. 계절을 추나 추정 나눌 때. 그래서 추분 전이면 경금의 기운이 있다 그러고 추분 이후에는 신금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뭐냐면 이걸 간다면 신금은 추수를 끝내는 이제 씨와 같고 이것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열매와 같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금은 뭐냐면 어떤 이제 도세적 기운을 만나야 돼요. 수를 만나야 돼요. 수. 반드시 수를 만나야 된다. 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급금을 받았을 때 이게 뭐냐면 금소가 된다. 금이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라는 기운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한 기운들을 보고 이제 그 자꾸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상을 해서 이제 사주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데 이제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금은 만약에 이제 간목을 만난다 그러죠. 이게 아까 작은 칼이라면 이건 큰 나무예요. 큰 나무. 만약 이게 이제 두 개로 치면 오행적으로는 금극목이라고 하죠. 금극목, 공극목이라는 거. 그리고 정제성향이 육치로 치면 정제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금은 간목을 원래 칠 수는 없다. 베어낼 수는 없고 단벌, 무엇을 잘라내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신금은 그 을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탁 자를 수 있지만 간목은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는 그냥 물건화 시켜버리면은 저게 신금이 갑목을 치냐 못 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작은 칼로 갑목을 친다는 건 우둔한 짓이죠. 그래서 무모한 뒷거리를 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보냐면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신금은 이제 신금이라는 것은 추분에서 그게 유월에서 그 수월 있고 해월 있고 자월 축월 인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신금이라는 씨가 생명체로 봤을 때는 쭉 지나서 인중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무병갑이라고 있죠. 예, 이게 갑이 되는 거예요. 갑. 그래서 씨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신금이 나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금과 갑목이 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나무가 되려면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건물 건축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이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천문에 그랬죠. 4년제니까 이걸 교수가 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뭐냐면 신금은 서리를 병화를 녹여서 수생목을 할 수 있어요. 병신합수로 해서 근데 병신합수라고 있죠. 천간에 그것이 신금을 만나서 갑목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시방이 6월 추분 여기가 추분이죠. 추분인데 여기 넘어서 수월 해월 자월 축월 되면 1월쯤 되면 우토 여기 토라는 것은 시간이라 했죠. 시간을 지나 태양을 보면 이게 갑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음양옥에서 자기 성장값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성장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키워냈냐 안 키워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주를 그 해석을 할 때는 뭐냐면 이제 계절적 감각을 넣어야 돼. 만약에 이제 병화가 없다. 병화가 없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병화가 없으면 무엇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이 되거든요. 물건, 책이라는 거죠. 근데 병화가 있으면 책을 갖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읽을 수 있는 건물이다, 건축물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신금은 반드시 뭐냐면 갑목이 있을 때 이걸 교육성으로 쓰려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냐면 이 자에서 그 5화 하지 전까지거든요. 하지 전까지 그 대운 안에 있어야 돼요.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은 바로 그 이 갑목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그 갑목이 계절상으로는 축월에 나와요. 여기서 갑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축월에서 갑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갑이 있고 그래서 지장간을 이것은 지장간을 자세히 우명우행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또 회기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이 음양우행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기초자들은 지금은 조금 힘든 부분이니까 일단 외울 때 신금은 갑목을 보면 물건인데 병화가 있다면 이것은 교육적 성향으로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운이 반드시 자에서 오와 하지 전에 와 있어요. 교육하는 사람 반드시 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신금이 갑목 보면 교육한다. 교육 안 하고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병화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 병화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생명체를 길러내는 것과 같죠? 기르다.
육성하고 생장시키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엇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간목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있다고 쳐봅시다. 신금일주가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극목 이게 재물이죠. 재물인데 못 친다 해서 무모한 도전과도 같아요. 이게 남돈 벌어준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뭐 물상적으로 이게 뭐 이게 큰 창에 작은 이게 이제 뭐냐 창과 같다고 그래서 남돈 벌어주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이것은 뭐냐면 신금은 간목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조 경금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 간목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간목이라는 교육적 성향을 키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겁재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 반드시 뭐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물을 취하기는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경금을 불러들이니까 뭐냐 동업이나 이제 이런 게 낄 때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고 만약에 어디에 병화가 있죠. 그리고 신축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축월의 간목을 키우는 거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교수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수를 한다. 교수 같은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대운에서 한다? 예. 그래서 자에서 오와 하리전에서 병화구역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르는 구역에서 하게 된다. 만약에 이제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건 길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길러내는 게 아닌데 이거는 정화의 속성보다는 산업적 용도를 쓰는 목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있다라면 병화는 학교에 있다라면 정화는 산업전선에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 있다는 거, 시장. 그러니까 병화는 교육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화는 반드시 뭐냐면 상담을 하거나 제하에서 상인 노릇 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상인과 같고 이거 선비와 같은 거 그런 이제 기본적. 그래서 기술을 더 좋은 기술을 쓰게 하려면 교수가 가서 이렇게 이제 지식을 넣어야 이제 기술자보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신금이 을목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은 금방 잘라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월이에요. 진월인데 갑진생에 뭐 을이 있고 신이 있다고 치면 요런 구조는 뭐냐면 나무에 이게 가지를 이렇게 잘 잘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위 사람도 돼요. 겁재니까 나의 주위 사람을 이렇게 잘라내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냐면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구조 조정을 하다 가지를 잘라서 이도시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이제 을신이 이제 금극모라고 자꾸 자리를 옮기거나 이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적 개념이 있다. 이도적 개념. 그리고 요건 뭐냐면 편재 성향의 돈이죠. 그래서 재물적 요소를 짜게 잘 맞고 간목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금이 병화를 만난다 그러면 이건 화극금이죠. 화극금. 이 정화라는 건 그 재련이라고 그래요. 재련하다. 병화라는 거는 단련하다.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만나면 수로 병신학수라고 해서 서리를 녹여서 목을 키우는 것은 이제 그 자에서 간목이 원래 간목적 기운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에서 그 요 사이 춘분 요 전에 춘분 전에는 간목이 나오는 어떤 특성적을 보는 곳이고 요에서 사와 입하까지는 을목적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초적으로 일단 그래서
병신합수 하면은 뭐냐면 이건 정관이죠. 큰 명예로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큰 명예도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천간을 공부할 때는 병신합수에서 무엇인가 목을 키울 수 있는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간목을 키워서 교육적 성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원래 신금은 뭐냐면 간목이 이게 짝이에요. 시라 이제 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수를 할 수 있는 교육, 큰 교육을 한다. 을목은 작은 교육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이제 나중에 봐야 되죠. 그래서 신금은 이제 정화를 만나면 이건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그러니까 이제 신금은 정화를 만나면 1초 만에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가 있어야 돼요. 천간을 지키면 임수, 계수가 있어서 수국화를 해준 상대 수국화를 해줘야 돼요. 수국화. 그래야 이게 화극금을 할 때 이게 금생수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계절마다 보면 오행적으로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건데 일단은 수국화를 한 거냐 이게 화극금 하면은 이걸 당금질이라고 그러죠. 도세 당금질을 해야 이 쇠가 더 좋아지고 상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금은 뭐냐면 완제품과 같아요. 그래서 신금은 완제품. 그래서 이미 완성한 제품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금은 지난 그 경금 시간에 배웠듯이 경금이란 큰 원석, 원재재, 뭐 원료가 같다면 신금은 그것을 상품화시킨 거죠. 그래서 완제품과 같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기운적 요소가 되고 물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과도.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보석이다. 다이아몬드, 보석, 가치가 높은, 가격이 비싼. 네, 가격 대비로 치면 가격이 상당히 이제 비싼 걸로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신금은 뭐냐면 이게 신금이 또 이게 뭐냐면 사주에 뭐 신유 해가지고 뭐 신 이런 걸 뭐냐면 금이 너무 많아지면 탁해지는 거예요. 수를 만나면 그게 이제 금이 많아서 금다 수탁이라는 이제 용어들을 써요.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이 탁해진다. 그래서 좋은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악습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제 금생수가 나무를 금생수에서 목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여름에 가면 나무가 물을 많이 먹죠. 그러면 이제 금생수를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제 안 좋은 물이 나오는 악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신금이 이제 임수를 만나면은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인데 상관이긴 하지만 천간적으로 뭐냐면 이건 도세 씻는 거죠. 도세적 기운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지나치게 뭐냐면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이게 설기가 잘 되는 거예요. 기가 금생수에서 기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로서 또는 무토로서 토생금에서 이제 보충을 하는지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면 이게 설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화일주가 신 해가지고 임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어디에 토가 없어요. 그러면 금생수에서 설기가 되죠. 그럼 보충이 안 되잖아요. 토가 없어서 그 이 재성이죠. 재성이 관에게 설기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설되다예요. 제가 설되다. 제가 설되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자기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아프거나 또 사업하는 자는 돈이 안 모이죠.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안 오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내 자꾸 뭐냐면 사업 자금적으로는 돈이 딸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운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도세하다, 설기되다, 없어지는 거죠. 금이 설 빠져가지고 없어지는 거네. 그래서 임자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건 설기하다가 아니라 이건 금침이 돼요. 금이 물에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재정이 가라앉았다. 뭐 이게 관성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가라앉아가지고 못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인이 이혼을 못 한다. 근데 투 다 금침돼가지고 어디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해석을 때 쓰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계절로 만약에 계절로 본다면 이것도 찬기운이에요. 찬기운. 이것도 한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찬기운이에요. 찬기운들.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설이 눈보라 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름이면 금생수 돼서 설기돼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초보 때는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빨리 설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는 뭐냐면 그 글자만 집착하게 돼요. 기운이 빠지는지 기세 판단을 잘 안 하고 어느 곳에서 기를 얻어가지고 또 그것이 없으면 세력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령에서 얻은 건 기를 얻은 거죠. 다른 데서는 세를 얻어서 그 기세 판단을 잘 해가지고 또 어떤 육신상으로는 이것이 무엇의 인간관계에서 무엇이고 뭐 돈인지 관인지 식상인지 인성인지를 잘 봐가지고 설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설기되는지도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설기라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를 잘 봐야 도사가 되죠. 도사. 그래서 신금은 계수를 맞는 거예요. 계수. 네. 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목을 생하기를 원래 좋아해요. 계수는. 이게 이제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지혜, 또는 자양문 뭐 이런 말을 써요. 그것이 나무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음양에 이제 금생수에서 이걸 뭐 보자용이라고 하는데 금생수에서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수생목을 하다가 여름쯤 되는데 금생수가 없으면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배워서 무엇인가 다시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나중에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신계하면은 금생수죠. 이 계수는 뭐냐면 지식적 요소이기 때문에 또는 뭐냐면 장사를 한다면 그 뭐냐면 도매 중간자 네, 이런 요소 컨설팅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용도를 연결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봄에는 뭐냐면 춘분 전에는 지식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여름 되면 지혜, 경영 뭐 이런 걸 따지게 돼요. 지혜, 경영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사월에 어디가 막 경금이 있어요. 이렇게 막 경영학과 다니고 막 회계 공부하고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름의 물은 지식적인 지혜적이고 경영적 요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진원을 통과하면 경쟁적으로 많이 이제 붙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신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칼과도 같다라는 것은 물상적 얘기고 일단은 이제 시로서 신금은 뭐냐면 추분 때 나오는 유금에 그 안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추분 전 기운이라면 여기는 추분 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차가워요. 차갑다. 이렇게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갑다. 그래서 서리와 같은 그래서 숙살직이라고 많이
신금은 뭐냐면 목을 제물로 쓰기 때문에 건물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을 사용해서 이제 뭐냐면 그 재물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수를 만나서 설기가 대다인데,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서 이제 설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은 신금이 이제 해수가 있으면 이것도 설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식으로 설기가 되는 것을 보충하냐. 안 되면 이게 만약에 일간이다. 그럼 일간의 능력의 기가 빠지고 일간의 능력 부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부 환경의 능력을 쓸 때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해석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요거는 뭐냐면 요건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 이게 쟁제를 하는 거예요. 비견이 두 개가 재를 놓고 다투는데, 그 사주에서는 같이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동업인지 아닌지는 그 비견 간명, 식상 간명, 뭐 이렇게 재성, 관성, 인성의 간명 기간을 자세히 하고, 일단은 이제 신금을 보거나 너무 유금이나 이렇게 했으면 어디가 을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거는 탁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생목 해가지고 어디가 병화가 있으면 목을 키워야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물을 먹고 나무가 컸는지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이제 비견하고 이제 재관쌍이라고 있죠. 그래서 재관을 잘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신갑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저는 왜 이렇게 남 돈만 벌어주는 일만 하냐. 그것은 내가 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돼요. 조직 생활을 해가지고 남 밑에 있으면서 조직 생활을 통하여서 이 재물을 먹어야지. 경금으로 먹는다는 거 뭐냐면 나보다 윗사람 밑에 가서 일하면서 이것을 재물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해라. 사업보다. 그래서 사업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 경금이 나의 협력자인지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협력자이면 동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관계냐. 내가 만약에 학교에 간다면 이 분은 뭐냐면 학교의 어른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 갑목은 뭐냐면 경금이 이렇게 짝이에요. 원래 이게 취할 때는. 근데 오행적으로 그냥 신금이 갑목된다고 그랬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돈이라면 경금이 빨리 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경금 밑에 가서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제. 자기가 조직 생활을 하든가, 또는 뭐냐면 나중에 재생관이 잘 안 돼가지고 겁제를 제거 못하면 여기서 이제 박봉이 되든 조금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가 인생을 설계해가면서 사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신금이 이렇게 이제 경금이나 신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병화나 정화를 화급금한 것을, 이건 예리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화급금을 받은 걸로 금극목을 하는 건지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경금으로 정화가 가서 화급금을 해서 예리하게 도구를 만든데 금극목으로 해야 되는데, 저기 우주에 떠있는 혜성을 갖다가 이 나무를 벨 수는 없고 큰 바위가 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련이 받아가지고 예리한 도구인지 아닌지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칼인데 또 안테나도 되고 또는 어떤 교육적 성향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병화로 본다.
정화가 있으면은 기술적 요소를 쓴다. 병화가 있으면은 인문적으로 교육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금을 바라볼 때 임수냐 기수냐 병화냐 정화냐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을 해봐야 돼요.